지난달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한 카페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처음 만난 남성분께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로 지내요. 괜찮죠? 하지만 불과 3시간 후 같은 분이 그 남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달콤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인간관계와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심리학 박사 김연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너무 직접적이고 현실적이라서 일반 방송에서는 절대 다룰 수 없었던 중년 여성의 숨겨진 심리 패턴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실제로 목격한 믿기 어려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친구만 하자던 52세 여성이 단 2주 만에 깊은 관계로 발전한 사례, 남자는 이제 안 만나요라던 48세 여성이 한 달 후 재혼을 결정한 충격적인 변화, 그리고 젊은 애들 취급하지 마세요라던 45세 여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극적인 순간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중년 여성들이 처음엔 거부하다가 갑자기 변하는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욕구, 실제 성공한 남성들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 단 한마디로 관계를 뒤바꾸는 마법의 말들까지 평생 숨겨져 있던 중년 여성 심리의 모든 비밀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가감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제 상담실에 온 49세 이영희 씨의 첫 상담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사님, 저는 정말 남자가 싫어요. 2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하고 나서 다시는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거든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눈빛도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주 후 같은 분이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제가 이상한 건가요?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는데 처음엔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라요. 마치 제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인 것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남성분이 사용한 전략을 알아보니 정말 단순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되어서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연애나 관계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가 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 바뀌신 것 같은데 정말 잘 어울리세요. 요즘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작은 변화를 알아봐주고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영희 씨는 그 순간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었어요. 나를 정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3주 차에 그 남성분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농담을 하며 어깨를 살짝 터치하고 웃으면서 손등을 가볍게 건드렸어요. 이영희 씨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내가 아직도 여자구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친구로 시작된 관계가 2달 만에 깊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재혼을 앞두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례는 46세 박미정 씨였습니다. 박사님, 저는 절대 연하남과는 안 만나요. 나이 차이 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냥 동년배 친구나 사귀고 싶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상담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사님, 38세 남자분이 저한테 계속 관심을 보이는데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뭐가 그녀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38세 남성의 접근법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나의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인생 경험이 풍부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나이 차이를 부담이 아닌 매력 포인트로 바꿔버린 거죠. 2번째 만남에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누나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같은 또래 여자들은 너무 가벼운 것 같아서. 박미정 씨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는지 고백했어요. 처음엔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그 남자 눈빛이 진짜 진심이더라고요. 나를 어른스럽고 성숙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3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박미정 씨가 과거 상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 그 남성이 한 행동. 누나 괜찮아요. 조용히 말하며 어깨를 감싸 안아준 거예요. 박미정 씨의 고백입니다.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혼 후 5년 동안 그런 따뜻한 스킨십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남성은 관계 후에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누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누나와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계속해 준 거죠. 박미정 씨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젊은 남자가 나를 진짜로 좋아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6개월 후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미정 씨의 마지막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진심으로 아껴주느냐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녀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10살은 젊어 보였거든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지 몰랐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심리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갑자기 마음을 여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심리적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정서적 결핍 상태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45세부터 55세 여성의 73%가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혼, 별거 또는 냉랭한 결혼 생활로 인해 정서적 갈증 상태에 있는 거죠. 하지만 자존심과 과거 상처 때문에 이런 욕구를 숨기려고 합니다. 친구만 하자는 말은 사실 상처받기 싫다는 방어막인 경우가 많아요. 둘째, 여성성 재확인 욕구입니다. 예일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연구 결과 중년 여성들의 89%가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누군가 진심으로 자신을 매력적으로 봐준다면 강력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여성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나를 여자로 봐주는 눈빛이 느껴졌다예요. 셋째, 안정감과 로맨스의 결합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과 달리 외모나 조건보다 진심과 안정감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상의 로맨스를 갈망하죠. 작은 관심, 세심한 배려, 따뜻한 스킨십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감정적 자극제가 됩니다. 왜 친구에서 시작하는가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UCLA 사회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은 관계 초기에 감정적 안전망을 필요로 합니다. 친구라는 프레임은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상대방을 천천히 관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죠. 하지만 2단계에서 남성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선이 흐려집니다. 결정적 변화의 순간들을 살펴보면 제가 관찰한 바로는 3가지 순간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째는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라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달받을 때죠. 둘째는 보호받는 순간입니다. 힘들 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물리적, 정서적 위로를 받을 때예요. 셋째는 지속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관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심을 계속 확인할 수 있을 때죠. 이 3순간을 거치면서 친구는 연인으로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심리적 키워드는 연구 결과 중년 여성들이 가장 반응하는 심리적 요소는 진정성과 지속성이었습니다. 한 번의 강렬한 감정보다는 꾸준히 이어지는 진심 어린 관심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남성들의 공통점은 조급해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단계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안전한 관계 만들기입니다. 첫 2주 동안 해야 할 일이에요. 절대 연애나 관계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대신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같이 시간 보내니까 편하네요. 핵심은 부담 없는 동반자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를 보면 2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말은 누나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심한 관심 보이기입니다. 3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과정이에요.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오늘 화장 다르게 하셨네요. 예뻐요. 요즘 조금 지쳐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새우시네요. 정말 잘 어울려요. 제가 관찰한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은 여성들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본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부담을 줘요. 자연스럽고 구체적인 관찰이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시작하기입니다. 5주차부터 6주차까지의 중요한 시기예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성공한 남성들이 사용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농담하며 어깨 톡 치기, 둘째로 길 안내하며 팔 가볍게 터치하기, 셋째로 괜찮아요 하며 등 토닥이기, 넷째로 웃으면서 손등 살짝 건드리기가 있어요. 핵심은 보호와 위로의 맥락에서 접촉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여성분들 말로는 그냥 성적인 접촉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네 번째 단계는 감정적 깊이 더하기입니다. 7주차부터 8주차까지의 과정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세요. 예전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누나와 이야기하니까 위로가 돼요. 누나는 참 따뜻한 사람 같아요. 이런 분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오픈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감정 교류를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결정적 순간 만들기입니다. 9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마지막 단계예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태도를 관찰해 보세요. 눈맞춤 시간이 길어졌는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만난 빈도가 늘어났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성공한 사례들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이런 표현이었어요. 누나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오랜만이에요.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시도하기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충분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요. 둘째, 다른 여자 이야기하기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같은 말은 절대 금물이에요. 셋째, 나이나 외모에 대한 언급하기입니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세요 같은 말은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넷째, 관계 후 태도 변하기입니다. 이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중년 여성들은 지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성공의 핵심은 결국 진심과 일관성입니다. 기술이나 테크닉보다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꾸준히 일관되게 표현하는 것이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1세 김수진 씨와 47세 이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수진 씨는 이혼 후 7년간 혼자 살면서 절대 재혼 안 한다고 다짐했던 분이었어요. 박사님, 저는 정말 남자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굳이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런 그녀가 이정호 씨를 만나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짐을 들고 올라가는 수진 씨를 보고 정호 씨가 자연스럽게 도와준 것이 시작이었어요. 같은 동에 사시는군요.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저도 혼자예요. 좋은 이웃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였는데 정호 씨는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뵐 때마다 인사만 하니까 아쉽네요.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그냥 이웃 간에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요. 수진 씨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호 씨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정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와 주더라고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니까 경계심이 풀렸어요. 첫 커피 약속에서 정호 씨는 정말 친구처럼 행동했어요. 혼자 사시느라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혼자가 편해요. 저는 가끔 외로워요. 이야기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죠. 두 번째 만남에서 정호 씨는 수진 씨의 작은 변화를 알아봤어요. 오늘 뭔가 밝아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셨나요? 별거 아닌데 새 화장품을 샀거든요. 역시 그래서 더 환해 보이시는구나. 잘 어울리세요. 수진 씨는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7년 동안 아무도 내 변화를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 씨가 직장에서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 정호 씨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줬어요.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끝까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가 편한 속도로 가면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이런 말로 그녀에게 안정감을 줬죠. 6개월 후 그들은 재혼했고 지금 2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진 씨의 마지막 고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 나이 들어서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호 씨와 있으면 제가 다시 20대 처녀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성숙한 여자로서의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진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심의 힘입니다. 정호 씨는 특별한 기술이나 화려한 말솜씨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수진 씨를 배려하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어요. 이것이 바로 중년 여성의 마음을 여는 진짜 비밀입니다. 화려한 테크닉이나 달콤한 말보다는 진심 어린 관심과 꾸준한 배려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처음에 친구라고 말하는 건 거부가 아니라 조심스러운 기대일 수 있어요. 그 기대에 진심으로 응답한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진심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년 여성들은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40대든 50대든 60대든 진심으로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년 여성들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만나는 관계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인내가 필요해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친구부터 시작하자는 말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성성을 깨워주세요. 작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일관성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녀도 여러분을 단순한 친구가 아닌 특별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들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행복한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여성과의 첫 데이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과 그녀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는 구체적인 대화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